저희가 매번 이렇게 넓은 데서 할 때 이쪽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설명 이어갈게요. 그 단일 관리에서는 탭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상품들, 그러니까 회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들이 나오는데 저희 시스템에 대한 거를 이해를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화면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펀드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어떤 이론을 갖고 하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론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지를. 자, 그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변액펀드의 90% 이상이 코스피를 벤치마킹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가 움직이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가 대부분이에요. PCA의 배당주가 최근에 이제 기간 수익률로 프루덴셜 롱텀 밸류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PCA 배당주는 이름이 배당주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벤치마킹 지수는 배당 지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거나 펀드 운영 설명서를 보면 벤치마크가 코스피 90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90% 봐요. 나머지 10%는 현금 유동성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펀드는 코스피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변액 연금이나 유니버셜을 설명을 할 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유커브도 그리시고 뭐 우상향 곡선도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판서를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그렇게 판서를 많이 할 건 아닙니다만 이론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때 오차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1억이라는 적립금을 쌓았어요. 변액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났을 때 환매를 하는 과정을 겪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1억을 쌓았는데 자, 이렇게 코스트가 떨어질 때, 코스피가 떨어지고 펀드 지수가 떨어질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라 해야 되는 게 맞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때 적립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최고의 적립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적립금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죠. 이 떨어져 버리는 비율이 만약에 40% 50% 떨어져 버리면 저거를 만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까지 올렸던 모든 수익을 다 까먹게 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단일 관리에서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프로FP를 활용한 재무상담 동영상 이런 라고 보이시죠? 이걸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고객들한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단일 관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간 선택을 누르시면요. 이런 코스피 곡선이 보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 70.5%의 수익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 고객이 아무것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 이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는 이 하락점까지 한번 찍고 실행을 눌러보면 마이너스 났어요. 아까 70% 넘는 수익 다 어디 갔나요? 그렇죠? 하락하는 장에서 적립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은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물론 이 안에 지속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비용이 하락됐다는 것은 더 길게 보면 보세요. 다시 더 길게 보면 다시 원점을 회복하는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아까 70% 수익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떨어진 적립금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50%가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정말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FC님 중에도 그런 분들 봤어요. 마이너스 50% 떨어졌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된 거죠, 1억이.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다시 50%만 수익이 올리면 원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0% 올라가면 얼마죠? 7,500이에요. 그럼 이 적립금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변액 유니버셜 혹은 변액 상품의 유래가 1956년 네덜란드의 바르다유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네덜란드 바르다유에서 만들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펀드는 192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형태입니다.
예. 그 유명한 1929년도에 만들어진 피델리티 펀드는 지금도 우리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펀드들이 장기적인 이 투자 수익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적립금이 하락하는 쇼크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벌써 몇 번 있었죠. 그렇죠? 뭐 IMF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 이 하락의 쇼크들은 늘 존재해 왔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적립금을 다 내다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변액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변액보험이 생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적립금과 매월 투입한 투입금을 분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펀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얘가 생긴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2003년도 이제 투자식으로 그리고 저축식으로 생긴 2003년도에 변액보험 판매부터 지금까지 약 13년에 걸친 시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온 펀드가 약 11년 정도 유지한 펀드가 그 펀드를 진행하면서 한 번이라도 펀드 변경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저도 영업을 11년 가까이 하면서 저부터도 펀드 변경을 고객들에게 권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펀드 변경은 12회, 심지어는 최근에 몇몇 회사들은 펀드 변경에 수수료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저희가 본 거는 그래서 뭐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펀드를 변경하자예요. 사실은 이런 펀드 변경 시스템, 변액 관리 시스템이 생긴 건 2008년도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 제기가 발생이 되면 그때 해결점을 찾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우리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외환위기 위에 이런 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약간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완되면서 저희 같은 업체도 생긴 겁니다.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2011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개발 단계까지 이르면 저희도 그쯤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는 뭐냐? 이 적립금을 관리하자는 거예요. 투입금은 기존에 있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그냥 꾸준히 누리기 위해서 높거나 낮거나 주식형 프로그램에 넣고 활용을 하자는 거고요. 이렇게 쌓아놓은 적립금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취지에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걸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유동성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가 회사 다닐 때도 그리고 제가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아서 관리해 줄게. 혹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주식과 투자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소스를 받아서 이 사람이 바꾸라고 할 때 바꾸는 걸 가지고 고객을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 맞추고 그렇게 시장을 읽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왜 영업을 하실까? 네? 워렌 버핏하고 어깨를 나란히하고 가고 싸대기를 때리지 그냥. 너 틀렸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거를 그거 아세요? 여기 종교가 기독교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신이 보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인간에게 절대로 보지 않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부부의 침실이고요. 두 번째가 주식이랍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 영도력 있는 사람이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정보력이라는 건 무서우니까요. 요즘 알파고가 판치는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과연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알아서 바꿔줄게. 그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게 뭐냐면요. 이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원칙을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한 예로 들어드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트라이프의 그 가치주식형이라는 펀드입니다. 검은색이 코스피고요. 초록색이 해당 펀드의 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이 좀 어떻죠? 네. 누가 봐도 어때요? 아주 유사합니다. 네. 거의 이 움직임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항상 코스피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거든요. 네. 뭐냐면은 매트라이프 가치주식형은 100% 코스피 지수 100% 추정형입니다. 벤치마크가 코스피 100이에요, 그냥.
자, 대부분의 펀드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신호 체계를 정립을 했냐면요.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험치 데이터니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들어와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는 신호 체계를 디폴트로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고요. 과연 이게 뭐냐면, 이걸 전 고객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펀드 변경 이력입니다. 여기 보면 규칙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예, 클릭해 보시면 박스 이 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걸 먼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곡선은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에 있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 코스피의 그 당월, 매월 1일자 시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1일자 시작가. 그래서 이 시작가가 매월 기준가가 됩니다. 이 기준가액에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채권형 신호가 나갑니다. 마이너스 1%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저희가 코스피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그 종가가 매월 1일자 시작가보다 마이너스 1% 떨어졌다 그러면 등록해놓은 모든 고객에게 펀드를 채권으로 바꾸십시오 라는 문자가 나갑니다. 아셨죠? 반대로 이 기준가보다 2% 이상 상승이 됐다고 판단을 할 때는 주식형으로 펀드를 변경하십시오 라는 신호를 내보내고요. 여기서 펀드 변경의 펀드는 적립금일까요? 투입금일까요? 네, 적립금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놓고 본 건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를 더 면밀히 봐야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립금이 떨어져요. 그리고 상승하기도 하죠. 이 코스피가, 이 해당 펀드가. 자, 여러분, 이 펀드를 가입하면, 어떤 펀드를 가입했어요. 변액보험에서 어떤 펀드를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 가서 저기 회초리 들고 달려가요? 똑바로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걸 위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액보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적립금이 하락하는 걸 뭐 하는 거요? 디펜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0 떨어지면 플러스 100% 수익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떨어지는 걸 더 면밀히 보고, 반대로 올라가는 거 섣불리 올라가는 줄 알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채권으로 바꿨는데 수익이 안 나요. 상승이 돼요. 이건 우리한테 사실은 큰 리스크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주식으로 옮겨놨다가 떨어지는, 최근에 지금 저희가 신호체계가 좀 안 맞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면밀히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체계가 실제로 저희가 신호를 준 것과 코스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바로 이 펀드 변경 1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형으로 쭉 유지하다가 평균 그 박스권에서 2029라고 박스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주가예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요 지점으로 가봤더니 어떻게 됐죠? 2025에서 29에서 1997로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떨어진 시점이 11월 11일이죠. 11월 1일 대비 떨어진 게 11월 11일이면 11월 11일에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채권으로 바꾸십시오라고. 그래서 이거를 직전 3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 표시를 지우면 이렇게 깔끔한 화면이 보여요. 붉은색이 주식형, 파란색이 채권형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대세의 흐름은 잘 맞춰가고 있죠. 물론 저희가 100% 맞추면 저희가 가서 워런 버핏 싸대기를 때리겠는데, 예, 저희도 100%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신호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런 안내를 주는 건 고객하고 약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펀드 변경 신호 떴습니다. 뭐요? 왜요? 제가 보니까 감적으로다가 지금 딱 떨어질 때요. 감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딱 떨어질 때니까 지금 받고. 그럼 고객이 그걸 납득해요? 지금 고객들은 납득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딱 여시면 이렇게 한번 스르륵 내리면 뭐 있어요? 예? 주가 다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럼 코스피 지수 나오는 거 보고 이 사람, 게다가 저희가 매월 초에 문자를 보내드려요. 기준가 얼마라고.
등록한 고객들한테. 그럼 어때요? 고객도 납득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지킬 수 없는 약속 혹은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상대 어떤 저희 경쟁사라 저희는 경쟁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K커브, 그다음에 펀드키퍼 이런 회사들을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신호 체계를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를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훌륭하게 TOT를 수행하고 계신 한 분이 부르셨어요. 그분은 개인 집무실도 있어요. 비서도 있고 막, 그죠? 근데 펀드키퍼를 쓰신대요. 그래서 펀드키퍼를 쓰고 변액보험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펀드 병행하지 않는 변액보험은 그냥 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기만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펀드키퍼를 쓰시는데 1년에 그 설날하고 추석날 한 번씩 바꾼대요. 펀드를. 그래서 나는 분명히 비싼 돈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고객이 관리받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3 플러스 3이에요. 기준신호가 거기는. 그래서 그럴 리가요. -3 플러스 3 넣었더니 지금 이게 3년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맞네. 두 번. 1년에 두 번. 그러면서 뭐랬냐면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고객하고도 티도 안 나고 수익도 어때요?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뭐냐?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분은 초기 사용자분인데 뭐랬냐면 사실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그 후발 업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정교화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신호 체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메뉴 설명을 다 듣고 갔는데 정작 신호 체계가 떨어져가지고 고객한테 안내 문자가 나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전화를 주세요. 저희 본사나 아니면 저한테 이거 왜 난 거예요? 좀 바꿔야 되는겨? 오늘 신호 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왜 나는 건데? 뭔 기준으로? 아차, 기준을 안 얘기해 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하실 때 -1 플러스 2가 저희가 항상 맞는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냐, 실제적으로 주가가 상승장일 때는 -1%가 더 뭐예요? 조정장이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2 플러스 2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 플러스 2가 직전 한 5년 정도 박스권일 때 그나마 변화를 주고 그 디테일을 감지해내는 데는 효과적이었다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게 반드시 맞는 신호라는 건 아닙니다. 장이 바뀌고 시황이 바뀔 때마다 이 신호 체계는 약간의 변동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미팅이나 아니면 프로표와의 계속 교류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서로 교류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메뉴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단일 관리는 그래서 뭐냐면 많이 쓰실 때가 어떤 때냐면 고객이 가지고 계신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펀드들을 수익을 한번 보는 거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배분을 바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빠르게 해서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면 해당 내가 보고 싶은 회사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해당 상품이 나옵니다. 간혹 신상품이 나오거나 혹은 아주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저희 대표님과 개발팀의 실수로 빠져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통상 3일, 늦어도 3일 이내, 빠르면 어떤 경우는 1시간 이내에도 등재를 해드리니까 그 경우는 보시고요.
펀드를 같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에 있는 게 동행이 있죠. 매트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매트라이프 동행과 매트라이프 실버 플랜은 동일한 펀드 라인을 씁니다. 사실은 이 상품을 보여준 건 그냥 고객들한테 보여줄 때 표시일 뿐이지 펀드 세팅은 똑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좀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버 플랜을 보시고요. 해당 펀드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드라마타이즈한 저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옮겨 다녔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치 주식형 100%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 채권형 100%는 뭐냐? 주가 신호가 마이너스 신호가 나서 채권으로 옮기십시오라고 할 때 이 펀드의 적립금을 받아줄 펀드 있죠. 그 펀드가 채권형 펀드니까 채권형 100% 이렇게 넣고요. 다시 이게 주식 신호가 오게 되면 적립금을 주식형으로 넣어야겠죠. 그럴 때 가치 주식형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중에 미국 주식형을 많이 믹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에 미국 주식형을 하나 넣고요. 50대 50으로 가시는 거죠. 50대 50. 자, 이렇게 가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국내에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지수를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예, 좀 무리가 있어요. 벤치마킹이라고 우리는 코스피라는 명확한 지수가 있잖아요. 먼저 선행 지수로. 미국 지수는 뭐 MSCI로 할지 S&P로 할지 뭘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한 3, 4개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수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가 투입 지연일, 투입일 이런 것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외 지수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형을 하나 넣고요. 이걸 많이 여쭤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주식형 50%가 제로, 채권으로 50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주식형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가치 주식형만 뭐 하는 거예요? 채권과 주식으로 적립금을 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세로의 합이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가로가 아니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배분하시면 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형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투자 기간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3년, 5년, 7년, 뭐 하락 구간, 상승 구간 이건 저희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3년, 5년, 6년 말고 1년 보고 싶은데 그죠? 네.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갖고 열심히 연도 누르셔도 되고요. 네. 얘를 이 형식에 맞춰서 01 누르시면 예, 그로 딱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변액 펀드를 눌러보고요. 전 기간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 들어가 있고요. 매월 언제 넣는지 예, 넣을 수 있습니다. 투입 지연일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건 알겠죠? 그렇죠? 투입 지연일 내가 돈을 냈을 때 이 돈이 특별 계정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내 돈이 특별 계정까지 옮기는 시간이 곧 뭐하고 같냐면요. 펀드 변경을 했을 때 내 펀드가 빠져나와서 그 다음 펀드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매트는 이틀입니다. 근데 고객이 우리가 신호를 냈는데 그 다음날 했어요. 그럼 며칠 되겠어요? 3일 됩니다. 요청일로부터 이틀입니다. 자, 선취수수료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 하시는 사업비입니다. 14% 정도 넣고요. 12년 부유일 의무납입.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뒤에 있는 거 요거 뭐냐?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12년 의무납입을 하고 지속납입을 하겠다고 해도 사업비를 뺍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때 내는 사업비 차감률을 체크를 한 겁니다. 보시면 지금은 아무 의미 없겠죠? 자, 그래서 전 기간 수익률을 누르고요. 실행을 누르시면 18.36이라는 펀드, 변액펀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코스피로는 17%, 금리로는 연리 2%를 계산하면 약 1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익에 만족하십니까? 10년 12개월? 10년 11개월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펀드입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 펀드고요. 메트라이프의 대표적인 펀드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연수익률 1.68 나왔어요. 물론 연 환산 수익입니다. 평균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총 수익은 18.36입니다. 만족하시나요? 자, 누르시면 적립별, 펀드별 그래프 결과표 나옵니다. 결과표에서 가치 주식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이렇게 손바닥 표시가 돼 있어야 우리는 누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눌러보세요. 이 화면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화면이 어디서 따온 화면일까요? 네, 생명보험협회에서 따온 화면입니다. 예. 여기 지금 윈도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pub.insurer.or.kr이죠. 예. 여기 어느 익스플로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보험협회라고 찍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펀드 수익률 볼게요. 자, 이 펀드는요. 같은 펀드입니다. 개요 2005년 7월 4일 날 설정일 돼 있죠. 저희 2005년 7월 4일 보이시죠? 네, 같은 펀드가 맞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무려 123.90입니다. 기간 전 누적 기간 수익률이 123.90이에요. 왜 다를까요? 분명히 고객들은요,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자산운용협회, 그러니까 생명보험협회 들어가서 공시실 봐도 그렇고요. 메트라이프의 공시실 가서 봐셔도 그렇고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분기보고서에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3년, 5년 누적 수익이 이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이 가치주식형 정기간 수익률 123% 나왔어. 공시에도 이렇게 나왔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프로FP 시스템에서 돌린 수익은 다를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익을 제가 일단 사업비를 빼겠습니다. 37.63 나오네요. 그렇죠? 조금 좋아졌어요. 지연이를 없애겠습니다. 38.04 나왔네요. 납입 방법을 월납에서 일시납으로 바꾸겠습니다. 124.67.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 얘하고 우리하고 저희가 데이터에 하루 상간에 데이터를 끌고 오는 차이는 있어서요. 비슷하게 나왔죠? 오늘 오후 4시 이후면 저거 똑같아집니다. 이 생명보험협회 데이터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사업비도 없고요. 한 번에 돈 내서 지연일도 없이 10년 11개월간을 오면 이게 수익이 나온답니다. 일단 지연일 없이 투자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사업비 없이 투자 가능하십니까? 그럼 이건 평생 아무도 못 볼 수익률이죠. 그냥 이 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노란색 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예. 요날 넣고 오늘 찾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할까요? 14% 사업비 빠득빠득 다 내고 12년 동안 열심히 내며 지연일 이틀에, 그렇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보고요. 좀 심각하신 분들 펜을 집어던지는 분 봤어요. 6년 일했는데 자기가 속았대. 보험회사에. 바꿔 얘기하면 노란색 점 보이세요? 굉장히 많은 노란색 점. 매달 25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날짜 뭐예요? 고객이 납입을 이날하는 거 제일 싫어. 언제예요? 말일. 왜요? 연체 관리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일 넣어볼게요. 수익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앞자리 바뀌었어요. 고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절대 말을 안 해요. 바꿔 얘기하면 저희 시스템의 첫 번째 관리보다 앞서서 영업하실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누적된 적립 수익률을 예시해 드립니다. 이걸 볼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입 안내서 뽑으면 누적된 적립 수익률 보여드립니까? 사업비 다 포함해서? 지연일 다 포함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겠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펀드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변액 펀드 관리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됐던 모양새에서 적립금을 아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있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관리를 했다면이라는 전제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75.77. 네. 근데 이게 좀 주식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게 수익이 확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예요, 여기. 얘는 이거에서 낙폭을 다 먹고 올라왔고 얘는 여기서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 몇 년도에 생겼다고요? 2011년도. 그럼 뭐 저희 회사가 이게 없었을 때 얘기잖아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갖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직전 7년을 볼까요? 10년 했던 것보다는 수익은 오히려 낮죠, 얘가? 기간 연소한산 수익률 보면 2.5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추가 납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관리 조건을 눌러보시면 관리 조건에 아까 그게 나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를 박스로 표시해 놨습니다. 경우의 수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추가 납입하겠습니다. 1배. 추가 납입 규칙은 투입일마다 수수료는 없어요.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5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100만 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결과를 보려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변액보험, 변액 유니버셜에서 통상 그 해약 환급금 예시표를 보면 7년의 원금의 도달이 간당간당합니다. 98, 5.25로 아마 98, 99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상 그러죠. 7년 지나면 원금대. 네, 7년 지나면 수익이 이만큼 붙습니다. 관리하면. 근데 뭐 크게 뭐 이 대세에 영향을 주는 장이 있었느냐. 기간 선택하시면 그 해당 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뭐 큰 상승, 큰 하락이 있었던 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일시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놓고 여기서 차니까 되게 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뭐 했어요? 네, 부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게 굉장히 대세장이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장을. 그런데 그 장에서도 네,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만하다고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메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앞에서 시뮬레이션 하실 때 회사, 해당 펀드, 그리고 그 해당 펀드의 가치주가 채권형, 그러니까 주식형과 채권형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트만 해도 어때요? 가치 주식형 있고 성장 주식형 있고 아시아 주식형 있고 뭐 유럽 주식형 있고 인덱스 주식형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제일 정확하죠. 여기다가 다 넣어보는 거예요. 쭉. 그래서 수익을 보면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가 펀드 비교입니다. 아시죠? 자, 요 화면 다시 설명을 추가로 마저 드리겠습니다. 관리 조건 누르시면 추가 납입 이렇게 되고요. 고객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 납입 2배 한번 해볼까요? 2배. 다시 또 올라갔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관리 조건 중에 추가 납입이 투입일마다예요. 내가 매월 돈을 내고 그 돈 낼 때 추가 납입 2배로 계속 내는 거죠. 50만 원을 낸 사람이면 100만 원을 그 다음 달에 계속 그 다음 달부터 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DCA 30 추납식이라고 써 있죠? DCA 30이 뭐냐면 코스피의 평균 30주 가격보다 우리가 투입하려고 하는 투입일에 가격이 그거보다 낮아요. 30주면 6개월이 넘은 시간이죠. 52주라고 보면 30주 평균 주가보다 내가 투입하는 25일이 오늘 25일 날 투입하는 날의 주가가 낮아요. 그럴 때만 추가 납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DCA 30W로 놓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7년에 5.5, 연 수익 5.5, 기간 수익 35%. 대신 이렇게 되면 FC분들은
여기 뭐 지점장님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소득이 줄죠. 150을 계약할 걸 50을 계약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영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게 소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완전 계약을 불완전 계약에서 완전 계약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득을 줄이려 하지 않고 계약을 많이 하려고 하도 곧 제도권 안에서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행위를 분명히 할 겁니다. 결국은 그게 고객한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게끔 하는 형태였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조건들과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CA 30W 신호는 그럼 어떻게 주느냐? 저희가 여기서 표시하는 경우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있죠? 추천, 비추천 이렇게 해서 뜨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받게 되시는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팅 일일 보고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분 관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믹스했을 때 믹스한 적립 수익률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관리는 뭐냐면 가치 주식형 하나만 딱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몇 퍼센트 이게 아니고요. 그냥 딱 클릭하시고 지연이 리틀 사업비 14% 기간 전기간 선택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18.4 그러면 변액 관리도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보다 이게 좀 떨어지죠? 이건 뭐냐면 원래 채권으로 갈 때 채권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어떤 채권으로 갈지 이 회사의 채권. 그래서 그 채권 기간에 채권 수익을 넣어야 되는데 얘는 저희가 단일 관리를 뭐냐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연복리 2%로 네? 채권 기간엔 연복리 2%라고 임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당 펀드를 관리했을 때라기보다는 해당 펀드의 누적 수익을 빨리 보고 싶을 때 쉽게 말해서